자, 이게 2016년 고3 10월 학평 때 나왔던 과학 지문인데 내용 자체가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 수가 있는데 원리만 이해하면은 좀 간단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문을 하나하나 다 읽어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요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지금 우리 고3 교재 3단계 교재 과학 지문까지 왔는데 요거를 읽지 못하면은 사실 요것보다 조금 더 간단한 것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단 봅시다. 보면은 원리에 대해서만 일단 파악을 해볼게요. 17번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근거하여 보기에 대해 보임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요. 그러니까 5개 중에서 나머지 4개가 맞는 거니까 선지를 쓱 보고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지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보시면은 뭐 에너지랑 질량이랑 요런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너지와 질량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에너지와 질량과 관련해서 여기서부터 읽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아인슈타인의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라고 이미 제시를 해줬어요. 읽어보시면 가상의 사고 실험에서 어떠한 모순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면 동일한 발광기의 운동이 A와 B에게는 각각 다르게 보이는 모순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여기서부터 드러나죠. 여기에는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시작해서 3점짜리 문제니까 한 문단으로 안 끝나고 두 문단, 최대한 세 문단까지 여기까지 이 문제의 범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8번을 한번 봤다면 A, B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요것 역시도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와 비슷하죠.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A는 어디 있어요? 요 문단에 있죠? B는 어디 있어요? 요 다음 문단에 있죠? 그러면 무슨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요 문제를 먼저 풀면서 지문 이해를 돕고 나서 이 3점짜리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았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것부터 보면 일단 여러분들 읽었다는 거 가정을 하고 좀 빠르게 나가 볼게요. 자, A에서 빛의 방출, 빛, 발사. 여기서부터 봐주면 되겠죠? 그로 인한 반동. 빛에는 반동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상쇄했다는 거지만 어찌됐건 반동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번 A에서 AB가 인식하는 빛의 방향. 자, A의 입장에서는 A1, A2 방향과 같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A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자 안에 있는 A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발사가 된대요. 그런데 상자 밖에 있는 B한테는 상자가 나한테 접근해 오기 때문에 발광기가 발사한 빛도 요런 방향에서 상자의 진행 방향까지 더해가지고 요렇게 빛이 날라오는 걸로 보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두 사람이 인식하는 빛의 진행 방향은 다른 거죠.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A1, A2, B1, B2처럼. 근데 이 둘은 둘 다 이 똑같은 발광기에서 나온 빛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발사에는 반동이 수반이 되는데 이 A1, A2는 완벽히 반대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반동이 상쇄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B1, B2는 반대의 방향이 아니죠. 반동이 이 반대편으로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속도가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죠. 상쇄되지 못한 반동은 발광기의 운동의 감속 요인으로 작용하여 상자의 속도에 비해 발광기가 접근하는 속도가 느려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맞죠? 요 방향에는 반대로 작용하는 반발력이 발광기의 속도를 늦추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3번 볼까요? 지금 이거는 제가 일부러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한 겁니다. 3번 볼게요. 이번에는 B에서 에너지의 방출은 질량의 손실을 의미한다. 이건 나와 있죠. 에너지의 방출은 질량의 손실을 의미한다. 이게 3번 근거고요. 그리고 B에서는 A와 B는 모두 발광기를 상자에 대해 정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본다. 자, 봅시다. 상자 안에는 A와 발광기가 각각 상자에 대해 정지 상태에 있다. 그러면 A는 상자 안에서는 발광기는 상자에 대해서 정지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상자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발광기가 상자와 같은 속도로 B에게 접근한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발광기가 상자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모순이 이 반발력 때문에 발광기가 상자보다 뒤처진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따르면 빛을 방출하는 것에 따라서 반발력으로 감속을 했지만 이것이 에너지 방출인데 질량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질량을 잃어서 가벼워졌기 때문에 더 가속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상쇄되는 것이다.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발광기는 이 앞에서 말한 모순처럼 상자보다 더 느리게 이 반발력으로 느리게 작용하는 것,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총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게 원래의 에너지, 그리고 빛을 방출하면서 얻은 이게 바로 반발력인데, 이 빛을 방출하는 것에 따라서 질량이 낮아져서 오는 가속도, 요게 균형을 이룬다 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광기가 상자와 같은 속도로 B에게 접근한다고 했으면,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발광기는 상자 안에서 멈춰 있는 것이랑 다를 게 없겠네? 이 모순은 발광기가 상자 안에서 B가 봤을 때 상자는 다가오고 발광기도 다가오지만 발광기는 조금씩 뒤처지는 느낌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해결을 했다. 상자와 같은 속도, 발광기는 상자에 대해서 정지 상태, A도 당연히 정지 상태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어려웠네요. 그리고 5번, B에서 발광기에서 발사한 두 방향의 빛은 결과적으로 발광기의 운동을 변화시킨 것으로 보나요? 발광기가 4번 볼 때 봤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자와 같은 속도로 B에게 접근했으면 발광기는 상자 안에서 정지해 있는 상태인 거죠. 발광기의 운동을 변화시켰다라고 말을 하지 않죠. 말을 하면 안 되죠. 결과적으로 A와 B가 보는 상황은 다르지 않으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발광기가 상자 안에서 정지해 있는 것이라는 상황인 거죠. 계속 지금 한 가지 포인트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상의 사고에서는 B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발광기가 상자 안에서 조금씩 뒤로 처지면서 함께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니다. 요 말로 인해서, B 동그라미 친 요 말로 인해서 발광기는 상자 안에서 정지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4번이랑 5번은 모순되면서 서로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리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3점짜리 문제, 여태까지 이 문제 풀면서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3점 문제 푸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 이야기를 하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 전환 전후의 에너지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그리고 질량 보존 법칙,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 전체의 질량과 생성물 전체의 질량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뭐라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은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와 질량이 환산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한 거죠. 1문단에서부터.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를 밝혔다.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는 뭐예요? 에너지, 질량은 환산 가능이다.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보기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 이 둘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봐줘야 되는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 뭐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총합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일정하게 보존돼야죠. 너무 쉽네. 2, 3, 4, 5번 볼까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엄밀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환산 가능한 이 질량의 변화 여부도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겠다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할 수 있겠죠? 3번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의 질량보다 생성물의 질량이 크다면 반응 결과에 따른 생성물에 잠재된 에너지는 증가했겠군. 잠재된 에너지가 뭐예요? 물체의 질량이 바로 잠재적인 에너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과학을 몰라요. 하지만 이 3번 선지를 보고 그런데 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뭐 이상한 거 아닌가요? 질량이 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요건 화학 반응 중에 에너지가 들어왔을 경우에 생성물의 질량이 화학 반응 중에 에너지가 유입되었을 경우 생성물의 질량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이미 말을 했죠. 에너지 질량이 환산 가능한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재된 에너지가 생성물에 들어왔기 때문에 잠재된 에너지 역시도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4번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의 유입이나 유출이 있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에너지 유출 유입으로 인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겠죠. 화학 반응에서 발열 등으로 질량 손실이 일어난다고 해도 일상적인 수준에서는 감지하기 어려울 만큼 적은 양이 있고 이건 어디에 있느냐? 매우 작은 질량의 물질도 엄청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감지하기 어려울 만큼 적은 양의 질량이 줄어들어도 그게 엄청난 열량으로 변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체크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맞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답은 1번,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